배우자 외도 사실을 일단은 확인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막막하단 말이에요.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째도 증거고 둘째도 증거고 셋째도 증거고 그냥 다 증거입니다. 증거를 찾아야지 입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어떻다 얘기를 해도 그냥 처음에 일방적으로 내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외도의 징후가 있을 때는 뭐 바로 그냥 난리를 치고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꼭 내가 이혼 소송하고 밝힐 거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포커페이스를 해서 정말 힘들지만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야 된다. 일단 외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대화에 대한 녹음, 또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한 내용들, 핸드폰 문자 내용, 카카오톡, 핸드폰 통화 내역,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카드 내역,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하죠. 배우자가 아침이나 저녁, 늦은 밤 시간에 반복적으로 통화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번호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일 확률이 매우 높다. 통화 내역을 봤을 때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이 여자인데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남자인데 여자 이름으로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간과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된다. 차 안의 블랙박스 영상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게 이제 같이 동거하는 배우자에 대한 수집할 수 있는 그 외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우자가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이제 숙박업소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박업소를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찍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뭐 따로 들어가기도 하고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건 모텔 안에 CCTV가 모텔 안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찍혀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증거보전 신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영상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보전하려는 증거, 그 다음 신청 사유, 즉 그 자료에 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렇게 부부관계이고 그리고 가족관계나 이런 거를 첨부를 하죠. 그리고 뭐 카톡 내역이라든지 이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그동안의 어떤 상황들 이러이러해서 외도가 확실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막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법원에 증거부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법원에서 이걸 외도가 맞는 것 같다. 증거부전을 꼭 해서 자료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증거부전 신청에 대한 이제 어떤 결정문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모텔에 가가지고 보여달라 이러는데 특급 호텔이나 큰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여줘요. 근데 뭐 동네 좀 허름한 모텔이나 이 뭐 이런 대시를 많이 쓰는 그런 모텔들은 많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가지고 웃돈을 주고 한다든지 변호사가 직접 가가지고 CCTV 영상을 확보한다든지 의뢰인이 정말 눈물 뭐 콧물 다 흘리면서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 모텔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긴 하는데 또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이제 그 상간남의 전화번호를 내가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그러면 이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화 내역을 깔 수 있냐? 또는 이 카카오톡 내용을 내가 확인할 수 있냐라는 걸 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 외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소송할 때 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그 소유자, 그 통신 명의자의 전화번호, 명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약 6개월 정도의 통화와 문자 수발신 내역, 통화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통화 내역에 관해서는 형사소송이랑 관련이 있거나 영장이 나왔거나 하지 않는 이상 통화 내역은 보통 주지 않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요즘 통신사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사실 조회를 하면 그 전화번호 주인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무인텔을 들어가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해서 그 모텔에서 안에 들어가서 프론트에서 어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그 이후에 약 한 2, 3분 후에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애가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앞서거리 뒷서거리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동영상에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거는 확보를 했는데 전화번호나 이 상간남에 대한 특정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가 지금 이 통신사에게 이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고 싶다. 문자, 뭐 수발신 내용, 이 전화번호 주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요청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간단한 인적 사항을 알아낸 케이스가 있어요. 최근에. 이 외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우리 카카오톡에서 사실 조회를 해볼 수도 있어요. 카카오톡에다가 수발신 로그 기록을 달라는 내용을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을 하면 90일 정도 보관된 수발신 기록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화 내용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카톡으로 수신하고 발신하고 이러한 어떤 로그 기록만은 기록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하지만 카톡 안에서 어떤 내용이 주고갔는지 대화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사랑해 자기야 이런 내용들은 배우자 핸드폰을 통해서 직접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전화번호를 알면 카카오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수발신 로그 기록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외도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알아내는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추적하는 중요한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